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먼저 이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그 검찰총장 그 직무대행께서 이쪽에 계셔가지고 네. 좀 저쪽으로 좀 안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네, 청장 직무대행께서는 좀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사가 발생한 오송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의 이현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송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오늘 국정조사가 더 안전한 대한민국, 생명을 더 존중하는 사회로 가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우리 노만석 대행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PPT 띄워주십시오. 이번 오송 참사에는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 순간이 최소한 3차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의 그 주무관이 당일날, 사고가 일어난 당일날 06시 31분부터 4차례에 걸쳐서 충북도청 재난안전과로 재난신고 전화를 합니다. 6시 31분에 제방 범람 위험으로 주민 대피 및 교통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6시 38분 같은 취지로 재난 신고 전화를 합니다. 7시 2분에 제방 범람 위험으로 긴급 대피 및 교통 통제가 필요하다. 아까는 대피 준비였지만 지금은 대피해야 된다. 이렇게 다급하게 긴급하게 전화를 합니다. 이어서 7시 58분 미어총교 임시 제방이 터지는 중이다. 즉시 주민 대피, 교통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충북도청 재난안전과에 긴급한 재난 신고 전화를 합니다. 대행님, 예. 이 전화를 보면 얼마나 긴급하고 다급한지 문자만 봐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상황이 새벽 4시에 미호천 미호강이 홍수경보가 발동되고 6시 30분에 계획 홍수위를 돌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7시 50분부터 임시 제방이 범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8시 40분에 완전히 침수가 됩니다. 당시에 이 건설청의 주무관의 신고대로, 그러면 훈련받은 대로 매뉴얼대로 상부에 보고하고, 그리고 이것이 매뉴얼대로 대응이 됐으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 도지사 주재로 6시 30분부터 충북도 재난안전본부 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급하고 다급한 재난신고 전화가 보고도 되지 않고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그 재난신고를 받은 접수자가 특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특정해야 그 접수자가 상부로 보고했는지 아니면 보고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묵살을 했는지, 보고를 했다면 그것이 왜 상급자가 됐는데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이 접수자에 대한 그 특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 매뉴얼에 보면 재난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자, 접수 일시, 그리고 신고 내용에 대해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그 수사 공소장에는 이 접수받은 사람에 대한 이 누군지 특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의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그 부분은 다시 수사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초조사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중요한 지점입니까? 단서입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네.
접수자가 상부에 당연히 훈련받은 대로 하면 지금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사고가 나기 전까지 충북 재난안전본부는 총 7차례에 걸쳐서 재난 대응 훈련을 했어요. 그러면 훈련받은 대로 하면 당연히 이거는 상부에 보고해서 대응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유로든 이해되지 못할 이유로 접수자에서 누군가 특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부로 보고됐는데 조치가 안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그 접수자 본인이 임의로 이거 판단해서 종결 처리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가 없어요. 이게 무슨 수사를 한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예, 수사가 된 부분인지 아니면은 저희들이 관과한 부분인지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정적인 장면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영환 지사님. 네. 자 잠깐만요. 그 청장 직무대행, 이제 검찰청장 직무대행 지금 자세가요. 예, 지금 국정 이 조사라고 하는 게 이 엄중한 상황을 여기에 출석한 대상 기관으로서 책임자로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보고를 해야 될 당사자가 지금 알아보고 답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대단히 지금 이 본인의 직무뿐만이 아니라 국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지금 이 조사 경위를 충분히 파악하고 이 자리에 왔어야죠. 예, 죄송합니다. 지금 뒤에 배석에 있는 이 인력이 있으면 확인해서 답변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노만석 대행님. 예, 이렇게 검찰이 기본조차도 안 되는 수사를 하는 이유는 특정인을 봐주려고 부실 수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지금 이런 기초적인 그 제보자의 신고가 왜 접수자에서 막혀 있는지 그 특정도 못하는 이런 그 상황은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그런 엉터리 수사를 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김영환 지사님. 네. 계획 홍수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홍수위가 기준치를 넘는 그날 28.9인가 하는 제가 홍수가 간단히 넘은 설명을 사실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계획 홍수위는 제방이 버틸 수 있는 한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 오송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 순간 두 번째입니다. 금강 홍수의 통제소가 6시 30분에 계획 홍수위를 돌파한다고 통보를 합니다. 계획 홍수위는 말씀드린 대로 제방이 버틸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그래서 이를 초과하게 되면 이미 기존 제방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주민 대피, 교통 통제, 긴급 봉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대응 조치입니다. 당연히 계획 홍수위를 돌파했다면 초과했다면 궁평 2 지하차도는 교통 통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충북 본부에서는 금강 홍제 통제소의 그 계획 홍수위 초과 이 부분을 문자를 받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 당시에 6시 반부터 2시간째 주제로 재난안전대책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시간에